3, 2, 1. 소설가 이회수 씨 소식이 들어왔는데 결별을 하긴 했는데 이혼이 아니고 졸혼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마 네.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회수 씨가 이혼을 반대하신대요. 그래서 졸혼하기로 합의했다. 그래 결혼 44년 만에 결국 헤어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내 전영자 씨가 한 얘기를 보니까 나 자신으로 살고 싶다. 아내나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왔겠죠, 그동안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방학을 맞은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별거는 좀 하신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이회수 씨는 화천에 계시고 전영자 씨는 아마 이제 춘천 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그건 분명히 뭐 전영자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회수 씨를 아직도 존경한다. 그 부분은 분명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존경하는 것과 부부로 사는 건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회수 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좀 기인적인 행동을 많이 하셨었고 예전에 네. 본인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경범죄로 재판받은 게 54회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본인 표현입니다. 나는 짐승이었다 이렇게까지 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하고 좀 달랐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영자 씨가 그런 삶을 사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많은 이제 뭐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나 이제 자녀가 지금 슬하에 이남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 아마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계속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냥 존경은 하지만 남편으로서 이회수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 졸혼이다. 졸혼이다. 사실 이회수 씨가 젊었을 시절에는 아까 말씀하신 데 기인에 가까웠고 경제적으로도 벌이가 거의 그렇게 좋지 없었죠. 않았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명해져서 뭐 글을 쓰고 이러면서 많은 돈도 벌고 방송도 출연하고 이러면서 인기를 누렸지만 예. 초창기만 해도 사실은 좀 기인적인 행동을 하셔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전영자 씨 어머님 되시는 이회수 씨 장모 되시는 분이 처음에 이회수 씨를 데리고 왔을 때 뭐 그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뭐 이게 좀 사익감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거지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적으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전영자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탐탁지 않았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좀 그런데 좀 잘 살고 있으니까 만족했는데 이제 이회수 씨가 그 투병을 했잖아요. 암 때문에 예. 투병을 하면서 그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생겨서 눈물도 흘렸다 이런 걸 보면 처음에는 아마 반대했는데 나중에는 사회에 대한 그래도 그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셨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휘성 씨하고 에이미 씨 이제 논란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좀 녹취록을 좀 한번 듣고 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나 너 얘기를 오늘 다 들으니까 내가 쓰레기같이 느껴져서 그거 내가 반박해서 다시 뜯을게.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 이제. 아니야 믿어. 아니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무슨 일하고 살아야 되니? 나 노래라도 할 수 있을까? 나 용서해줘. 나는 너한테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있었고 내가 왜 그거 정말- 이상향이 왜 내가 돼야 돼? 에이미 씨가 쓴 글로 시작된 건데 손서 보니까 휘성 씨하고 에이미 씨하고 통화한 내용의 녹취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2013년, 6년 전에 제가 이 사건 그 휘성 씨 변호인이었어요. 휘성 씨? 예. 아. 그래서 프로포폴 관련된 사건을 제가 진행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내막을 상당히 잘 알고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다시 이 문제가 들춰진 게 이제 16일입니다. 예. 에이미 씨가 내가 뭐 휘성 씨라고 지칭은 안 했어요. 뭐 이제 소울메이트인 A 씨라고 그랬죠. 지칭을 했는데 함께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다. 그리고 또 그런데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그 A 씨가 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성폭행 등의 범죄를 모의했다. 라는 이제 글을 그랬죠. SNS에 올립니다. 예. 그 후에 이제 휘성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에이미 씨가 다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다시 했는데요. 예. 하지만 그 다음 날 이제 휘성 씨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에이미 씨와의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후에 공개하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네. 내용이었네라고 많은 분들이 다시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포폴, 그러니까 휘성 씨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한 변호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때는 네네. 어떻게 그러면 결론이 났습니까? 당시 군인 신분이었어요. 네. 그 논산에서 조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군검찰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군검찰에서 처음부터 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춘천지검에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그 공조도 하고 협조도 했는데 하지만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점이 증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일단락됐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또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아니 그래서 이 성폭행 모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에임이랑 같이 프로포폴 맞은 건 맞는 그렇죠. 거 아니야? 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해명이 더 필요하지 않은 게 6년 전에 이미 이제 불기소 처분이 명확히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해명조차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뭐 문제가 됐던 게 또 도덕적으로 더 큰 이제 위험에 처했던 게 이제 성폭행 모의 네.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누군지를 밝힐 수는 없지만 누군가 한 인물이 중간에서 좀 이간질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지금 에이미가 처음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6년 전에도 이런 똑같은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잘 설명이 되고 해명이 아니, 그러면 됐는데 그 당시에 누군가가 이간질을 한 것 같다라는 거는 몰랐을까요, 에이미 씨가? 뭐 에이미 씨가 제 1위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도 알고 있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꺼냈다는 점이 저로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오해로 비롯한 사실 무근이 두 가지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소설 휘성 씨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까지 취소하고 지금 정신적으로 피해가 엄청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 계약서를 제가 또 넘겨받아가지고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콘서트 취소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금전적으로도 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외에 또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쉽지 않은 이미지의 실추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리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과거에 이렇게 정리됐다고 해도 일반 대중 팬들은 그거를 그대로 잘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문과 의혹과 의심은 남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소되기 어려운 그런 연예인으로서 치명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상태고요. 네. 아마 이 불이익이 앞으로 연예 활동하면서도 계속해서 따라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용서해달라고는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가 가능할지 좀 걱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진은요. 멍 때리기 대회라고 하자면 있어요. 네. 이러기 진짜 멍을 다 때리고 예, 있어요. 어제 멍하니 있는 거죠, 예, 이제. 멍하니 1시간 반 동안 멍하니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오후 2019 한강 멍 때리기 대회가 벌써 4회인데 예. 어제 개최가 돼서 이게 글자 그대로 이제 멍하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예.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1시간 반이고 멍하니 있긴 있는데 잠들면 안 됩니다. 깨 있어야 자면 안 됩니다. 되고. 예. 예. 휴대폰을 쓰면 안 되고 음식물 먹어도 안 되고 잡담을 해도 안 되고 가만히 1시간 반 동안 깨 있는 상태로 이 정도면 거의 고문이나 마찬가지인 예. 보통 사람이 10분 이상 가만히 있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1시간 반 동안 멍하고 있어야 되는 대회가 지금 4회째 펼쳐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측정 자체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가 아니라고요. 예, 일단은 심박수를 재고 예. 그래서 이게 뭐 이 사람이 얼마나 뭐 정서적으로 격동하는가 내지는 잠들었는가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재는 것 같고 예. 동시에 관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 사람이 잘 멍 때리고 있는지 이걸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인 과학적인 수치하고 주관적인 판단 이게 합쳐져서 1등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아니, 사진만 보면 저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 여기 3등한 사람인데 인터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늘 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한테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뇌 휴식을 좀 갖고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바라기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손에 쥐고 갔습니다. 네, 제가 인도 갔을 때 입었던 의상이랑 갔는데 그때 가장 마음이 편했어서 3등 상품은 없었고요. 상장 받았어요. 1등은 제가 알기로는 트로피랑 국제 멍 때리기 대회 출전권이 있는 걸로 알아요. 네, 시민들이 봤을 때 멍을 잘 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그 스티커 수와 맥박 수, 그리고 또 움직이지 않고 얼마나 멍 때리고 있는지? 저는 생각보다는 해볼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뇌가 편해지는 느낌? 그런데 참가자를 보면 하정현 변호사 여기도 이제 해바라기를 들고 있고 뭔가 예. 소품을 이용하더라고요. 예, 해바라기 같은 것도 들고 참가해서 그리고 또 뭐 어떤 다른 참가자는 부적을 또 붙이고 온 참가자도 강신처럼. 있고 네. 그리고 뭐 침낭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저런 분도 있는데 또 침낭 속에 저 자세로 있으면 지금 사진이 나오는 저 자세로 있으면 1시간 반 동안 허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그 명상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10분 이상 잠 안 들고 명상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멍 때리는 거지 명상이랑 비슷한 건데 1시간 반 동안 저렇게 가만히 있으려면 굉장한 명상 고수여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근데 놀라운 게 이게 지금 사회인데 1회대의 우승자가 김지명 양이라고 9살이었거든요. 예. 당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멍 때리겠다라고 기염을 토했었는데 9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지 예. 저는 과거에 명상 많이 해봤기 때문에 30분 이상 넘기기 정말 어려운데 2회 때는 또 가수 크러쉬 씨가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자기가 작곡하고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한번 멍 때리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예. 1위를 했고 작년에는 또 외국인이 1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예.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잖아요. 올해랍니다, 올해. 외국인이 우승. 올해 이제 외국인이 우승했는데 세상이 지금 너무나 각박하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예.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휴식이라든가 뭔가 힐링이라든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멍 때린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기.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대회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